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상식에 대해서 조금 되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1년에 2억 이내로만 인출하면 아무 문제 없지 않아요? 조금씩 빼도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세무사님, 증여세 내는 건 아깝고 1년에 2억, 2년에 5억 이내로만 인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변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비정기적으로 한 1,500 정도씩만 빼면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잘못된 상식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셨다. 나중에 상속세, 조사 때 많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피해 가려면 이 사실 추정상속 재산의 의미를 좀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추정상속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 재산의 범위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이나 유증, 사인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재산이라든지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상속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 취득의 결과 상속 유증, 사인 증여 등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여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는 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퇴직금이라든지 보험금, 신탁재산 이런 게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추정 상속 재산인데요. 사망 전 재산을 처분 또는 인출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에 2억, 2년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억, 2년에 5억 이하이면 미만이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전증여 재산이죠. 상속인한테는 10년, 상속인 외의자한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들은 즉 증여하고 10년, 5년 이내에 상속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재산들은 상속 재산에 더해진다. 그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를 상속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법에서 이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추정이라는 용어는 이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네가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확정하고 일단 과세를 합니다. 다만 그에 대해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제시되면 이를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을 과세관청에서는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볼까요? 사실 이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인출하셔서 사용하는 현금을 어디다 썼는지 상속인들, 즉 자녀가 모두 알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난 몰라요 라고 하면 세금 없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이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일정 금액, 즉 1년에 2억, 2년에 5억 이상 인출했는데 그 사용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과세관청은 억울하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는 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이 추정상속 재산에서 배제하는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정상속 재산의 요건을 좀 살펴볼게요. 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 그리고 상속 개시 전 부담한 채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부터 보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 재산 종류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 예금,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인출한 금액이 1년에 즉 상속 개시 1년에 2억,
2년에 5억 이상인 경우에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상속 개시 전 부담한 채무,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에 2억, 2년에 5억 이상 발생한 채무, 즉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추정 상속 재산 가액을 모두 다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산별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즉 미소명한 금액에서 처분액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클 경우 그 금액만큼만 추정 상속 재산으로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 금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는 건데요. 용도 미확인 금액이 얼마죠? 5억에서 2억을 제외한 3억입니다. 그러면 3억 전체가 추정상속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억 원만 추정상속재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미입증 금액 3억에서 처분재산가액 5억의 20%인 1억과 2억 중 적은 금액, 즉 1억 원을 차감한 2억 원까지만 추정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1년에 2억, 2년에 5억 원의 기준은 통장 인출 내역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라는 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거는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공과금, 그리고 우리 마트에서 쓰는 카드 사용에 따른 인출액 모두 포함한 금액이 1년에 2억, 2년에 5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매달 아파트 관리비 등을 50만 원 이상 내시는 부모님의 통장에서 매달 1,500씩 비정기적으로 인출을 했을 때 우리가 1,500 인출한 것만 놓고 따지면 연간 2억이 안 되지만 공과금까지 합치면 2억이 넘기 때문에 얘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추정상속재산 가액이 1년에 2억 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겠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증여에 대한 입증 책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 우리가 얘기하는 추정상속 재산으로 포함하는 1년에 2억, 2년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상속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즉, 상속인들한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니들이 가져간 걸로 추정해서 우리는 과세를 할 거야 라는 것 뿐인 거지, 이 금액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과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금액 이하 미만일 경우에는요, 입증 책임이 상속인이 아니라 과세관청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작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어떤 통장 이체 내역 등 거래 내역을 통해서 상속인들이 가져갔다라는 명백한 증거 자료를 찾아낸다라면 이 추정상속자산 가액으로 보는 1년에 2억, 2년에 5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례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오랜 기간 투병을 해오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1년 전 또는 몇 년 전 지난 세월 동안 도움받은 지인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지인들한테 지금까지 부동산 무상 또는 유상 사용에 따른 증여 이슈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부모 자식 등 특수관계자 간의 직거래 등
이런 것들을 고강도의 세금 탈루 혐의로 보고 기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좀 명확히 아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